자, 올해 기업 공개 중에 대여다 이렇게 대여로 꼽히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모주 청약 배분 제도가 바뀐 이후에 첫 번째 청약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청약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우리나라 이른바 부자들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자들의 올해 자산 구성 계획은 어떤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우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상을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열기가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예, 우선 공모주 청약이라는 게 뭔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네. 우리가 우리 주식보다는 좀 더 익숙한 아파트나 주택에 비유를 하면 예. 주택 분양이라는 거, 아파트 분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대량으로 지어서 그걸 일반에게 팔 때 그때의 가격이 사실 제일 낮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데다가 또 앞으로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시장의 간을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동안에는 비상장 회사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었던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선을 베는 이제 내 주식을 사고 팔기 시작하라라는 그게 공모라는 겁니다. 공개 모집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분양자를 공개 모집하는 거죠. 영어로는 IPO, Initial Posting Offer라고 하는데 상장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상장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발행해놓은 주식을 일반에게 처음 팔기 시작하는데 네. 이때 가격이 앞으로 있을 가격보다는 훨씬 싼 것이 일반적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잘 사면 개인적으로 큰 투자 차익도 남길 수 있고 예. 또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사로서 거대한 자금을 모아서 훨씬 더 큰 회사로 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주목을 끌고 있는데 예. 이 작년에 이 상장 3개의 유명한 회사가 상장되면서 네. 화제를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예. 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엔터테인. 또 하나 이제 BTS. 예. 근데 이 세 회사보다도 규모 면에서나 덩치 면에서 그다음에 인기 면에서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큰 것이죠. 예.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현재 경쟁률은 2단계를 밟는데요. 1차적으로는 국제기관을 상대로 예. 경쟁을 먼저 합니다. 저게 지난주에 이루어졌거든요. 핀란드, 네덜란드, 전 세계 각국의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는데 무려 1278대 1. 그러니까 1278명 중에 한 명만 아이고. 당첨이 될 정도로 예, 예. 장난 아니네요. 엄청난 경쟁률이죠. 예. 자, 이게 이제 민간 경쟁률이 얼마가 될 건지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지금 청약을 받아봐야 되는데 현재 1시간 만에 벌써 4조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내일 저녁까지인데 작년에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이 개인 경쟁률은 한 20대 1, 30대 1까지 올라간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글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오면서 많이 언론에 나와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냥 단순하게 돈을 좀 된다고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냥 사는 것보다도 네. 저 회사가 진짜로 뭐 하는 회사인지 과거에 걸어온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안다면 예. 훨씬 더 현명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시중에서는 빠사라고 그래요. 빠사. 빠사. 예, SK 빠사? 바이오사이언스. 예. 자, SK 빠사인데 혹시 옛날에 교복을 입고 다니셨습니까?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교복 아닙니까? 저도 네, 교복입니다. 어느 네. 제품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까지는 어느 제품, 어느 회사가 만든 교복을 입고 다니셨습니까? 저는 모르겠는데요. 기억을 하는데. 네, 그까지는 뭐, 예. 모르셔도 돼요. 네. 우리 같은 사람만 알면 되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교복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금 화학 섬유가 좀 들어가 있는 근대적인 옷을 최초로 만들어낸 기관이 예. SK 화섬이라는 곳입니다. 네. SK 화학섬이요. 예. 예. SK 화학섬인데 장화 퀴즈라든지 뭐 이런 걸 했던 또 유명한데 70년대, 80년대 가장 좋은 교복이 SK 교복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제일모직이 나와서 제일모직과 SK 화섬 경쟁을 이래 벌이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한 30년 끌어왔거든요. 예. 바로 그 SK 화학 섬유라는 회사, SK 화섬이 SK 케미칼로 바뀌었고 네. 그 SK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2년 전에 이 백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식 100%는 지금 SK 케미칼이 갖고 있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만드는 회사예요. 그동안에도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일단 감기 백신, 예. 뭐 코로나 백신, 소아마비 백신. 그러는 차에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것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노바백스도 들어오면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CMO라는 위탁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보다도 더 큰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산 백신 1상이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예. 2상, 3상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쯤이면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코로나가 계속될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산 코로나를 맞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국산 코로나도 이 SK 바사,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그 국민 생활과 위생 또 보건과 연결돼 있는 예. 아주 중요한 회사죠. 아, 그러니까 풀네임 하시면 SK 바이오하고 말씀하시는데 줄여서 말하면 빠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세간에서 줄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봐도 기업 전망도 굉장히 밝은 것 같고 공모주 청약 넣은 분들은 최대한 한 주라도 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균등제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도 궁금해요. 예, 그러게요. 그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대목인데요. 예. 그동안에 공모주는 돈 있는 사람, 부자들, 그들만의 잔치였습니다. 수억씩 내도 한두 주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수천만 원씩 넣어서 저 공모주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네네. 인기 있는 공모주는요. 예, 예. 그래서 동학개미들을 고문하는 이 공모주냐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언성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균등제, 그러니까 일반 돈이 없는 사람들 완전히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예. 좀 적은 사람들도 살 수 있는 포션을 좀 만들자 해서 공모주 균등제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균등제가 첫 번째로 시행되는 게 바로 지금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분양이에요. 예. 그런 만큼 이제 돈이 좀 없어도 서민들도 살 수 있다. 현재 지금 그 계산상을 해보면 약 한 32만 원 정도를 집어넣어서 한 계좌를 만들면 예. 최소한 한 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일단 정권사 지금 6군데가 분할해서 공동으로 청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한 계좌 하나씩만 만들면 6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32만 원씩 6개, 180만 원을 오늘 내일 중에 집어넣으면 예. 거기서부터 벌 수 있는 돈의 예상 규모가 약 한 뭐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8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을 번다면 완전 달라졌네요, 예전과. 예, 하루 이틀 만에 엄청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서민들한테도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좌를 최대한 그럼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장 6개를 만들 수 있는데 다 만드는 게 현명합니다. 아, 최장이 6개군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SK 이번에 그 상장하면서 예전에 SK 바이오팜과 비교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던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그 바이오팜이 이제 유명했던 것은 당시에 경쟁률도 높았지만 그때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 정권 네. 시장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따상이라는 따상 알죠? 알죠. 따블 상한가.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따봉이라는 말은 있었죠. 네네. 어린 아이들 하는 얘기인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이제 따상인데 예, 예. 예. 첫날 상장하면서 가격이 2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주식은 상한제, 하한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전일 대비 30% 이상 오르지도 못하고 30% 이상 떨어질 수도 없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데 딱 하루
첫 상장하는 첫날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2배까지 올라가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개장하자마자 2배가 오르고 거기서 2배 오른 상태에서 30%까지 더 올라가는.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단기일 내에, 단시일 내에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SK바이오팜은 예. 따상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쳐서 따상상, 따상상. 따상상상 따상이 이런 아니군요. 기록을 연이어 세웠거든요. 네. 과연 이보다 또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전망이 지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경쟁률도 현재 더 높아져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과연 상상상 이걸 어디까지 이어갈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야기할 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워낙 전망이 밝다 보니까 좀 공모주의 좋은 점만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오르는 거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좋은 측면부터 말씀을 드렸죠. 예. 공모주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도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오르지만 반드시 오른다는 법이요. 그게 5천만 원, 1천만 원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아파트가 아닌 주식 공모주도 전망이 나쁘다 또는 공모할 때 분양 가격 자체가 높이 나왔다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현재 지금 6만 5천 원으로 분양가가 나왔거든요. 그게 네. 이 회사 실제 재무제표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 판단을 해서 자기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박강현 그다음에 주의점까지 확인해 봤네요. 예. 자, 그리고 지난해 보니까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 이른바 보통 부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했다. 수익이 어땠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예, 10억 원을 부자라고는 잘 안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사람에 저보다는 따라서 훨씬 부자라서. 저는 1억 원도 부자라고 생각을 네. 하지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계에서 금융부자. 네네. 그러니까 자기 집 같은 거 이런 거 다 빼고 부동산 빼고. 예, 그런 유동성 거 빼고 있는 거. 은행에 넣어놓고 있거나 정권사 계좌에 맞는 금융기자가 10억이 넘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일단 돈 자체가 10억 넘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돈으로 바꿀 예, 예. 수 있는 현찰 자산이 10억 정도 네. 돼야 이제 부자라고 한다는 거죠. 집도 한 두세 채 정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네. 자, 앞으로 무엇 상품에 투자할 겁니까? 과거에 당신이 하던 이 부자님들이 과거에 하던 투자 패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것을 이제 은행에서 선호도 조사를 해봤어요. 네. 예.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압도적 1위가 이 돈 부동산. 모아서 부동산 한 채 더 사야지. 예. 근데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렇죠. 어쨌든 예. 부동산이 1등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정가율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이 아니다. 주식을 사야 된다. 과거에는 주식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까지 있었는데 예. 부자들도 부동산에서 돈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자기의 부동산의 이 포트폴리오, 자기가 그 10억 또는 10억 이상의 돈을 어떤 형태로 앞으로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싶으냐라는 쪽에서 주식을 더 늘리겠다는 사람은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을 늘리겠다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점이 부자들은 과연 올해 경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알고 싶은데요. 예, 부자들의 경우에 이제 앞으로 경기 전망, 특히 재테크와 관련된 경기 전망, 특히 이 사람들이 민감한데요. 예. 올해 우리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61%, 절반이 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는 좀 좋아지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암울한 데가 아직도 좀 남아 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부동산 환경이 많이 안 좋다. 네. 그런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또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현재 지금 비중이 53%, 금융이 45% 이래 되는데 금융 쪽을 더 늘리고 부동산은 좀 줄이고 금융 중에서도 은행보다는 정권 시장의 주식 형태 이런 경향을 보였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